대동강의 약속. 1987년 여름 평양. 대동강변에는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이곳에서 두 젊은이가 처음 만났다. 그들은 이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정혁 벌써 25세가 되었다. 군 복무를 마친 지 1년. 10년간의 군 생활 끝에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20대의 대부분을 군에서 보내며 여성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그에게 기다렸던 자유는 동시에 외로움이었다. 정혁아, 오늘 저녁에 김일성 광장에서 사교 모임이 있다지 않아? 너도 가겠니? 그는 홀어머니께서 장만해주신 양복을 꺼내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었다.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정혁이 너, 딴 사람이로구나. 오늘만큼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즐겨보는 거야. 수연은 23살로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졸업한 지 1년 된 지금 인민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오늘 저녁 친구들이 김일성 광장사 교모임에 가자고 했다. 고민할 찰나에 어머니 말이 떠올랐다. 수연아, 너 연애 안 할 거니? 벌써 23 다이니? 어머니의 잔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수연의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그녀에게 좋은 배경을 가진 남자를 만나길 원했다. 하지만 수연에게는 다른 꿈이 있었다. 진짜 사랑을 찾는 것. 조건이 아닌 마음이 통하는 사람. 김일성 광장.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춤을 추고 있었다. 스피커에서는 경쾌한 북한 가요가 흘러나왔다. 우두커니 서 있는 정혁을 친구들이 불러 광장으로 끌고 들어왔다. 정혁은 군중 속에서 그녀를 보았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여성. 그녀가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 저 여자분께 춤 신청해봐. 명수가 등을 밀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10년 군 생활 동안 총은 쏠 수 있어도 여성에게 말을 거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함께 춤추실 수 있을까요?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가 긴장한 것이 눈에 역력했지만 진지한 그의 눈빛이 수연도 마음에 들었다. 좋아요. 그들은 어색하게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것이 서툴렀지만 설레는 마음이 싫진 않았다. 이름이? 리수연입니다. 저는 박정혁이라고 합니다. 서로를 마주보는 눈빛이 둘 다 반짝였다. 어느덧 해가 지고 별이 떴다. 음악이 멈추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다음에 대동강 유원지.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수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토요일 오후. 정혁의 손에는 조심스럽게 꺾어온 들꽃 한 다발이 들려있고 1시간 전부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수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다홍색 꽃무늬 리본이 달린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지만 행복한 거짓말이었다. 그들은 대동강변을 걸으며 정혁은 자신의 군 생활에 대해, 수연은 음악에 대한 꿈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솔직히 말하면 군 생활이 너무 길었거든요. 정혁이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저도 처음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마저 달콤했다. 북한에서 연애는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특히 결혼 전까지는. 하지만 그들은 방법을 찾았다. 저녁이면 다른 연인들과 함께 강변을 걸었다. 멀리서 보면 그저 산책하는 시민들처럼 보였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등산 간다며 만났다. 산속의 조용한 장소에서 손을 잡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감수하기도 했다. 어떤 날은 평양 개선청년공원의 극장에서 영화를 봤다. 어두운 극장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잡으며 떨리는 흥분을 느꼈다. 어느 날은 수연의 친구가 도와줬다. 수연과 정혁을 초대해놓고 사실은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준 것이다. 어느덧 서로를 알아간 지 3개월이 지날 때쯤 수연이 나, 너를 정말 사랑해. 평양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모란봉 정상에서 정혁이 고백했다. 저도요, 정혁 동무. 하늘의 별빛이 유난히 반짝였다. 그들의 사랑을 응원해주는 것처럼. 안 돼. 수연의 아버지가 화를 냈다. 기계공장 노동자? 그것도 가문이 불분명한 집안인데 절대 안 돼.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수연아, 너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대외무역 회사 간부라든지 외교관이라든지. 수연은 울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 정혁 동무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이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라. 아버지는 단호했다. 1년간의 기다림. 그들은 만남을 줄여야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정혁은 공장에서 더 열심히 일했다.
생산량을 늘렸고 모범 노동자로 선정됐다. 당에서 표창도 받았다. 정혁은 수연의 아버지를 찾아갔다. 1년간의 노력을 보여주며 간청했다. 당신 딸을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수연도 어머니를 설득했다. 엄마, 저는 정혁 동무가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예요. 평생 혼자 살 거예요. 수연의 어머니는 딸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당신, 우리도 처음엔 부모님이 반대하셨잖아요. 그 말에 아버지도 단호했던 눈빛이 흔들렸다. 저 아이가 저렇게까지 원하는데. 그리고 그 청년 1년 동안 참 노력했더군요. 결국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 결혼 준비. 정혁은 공장에서 받은 집을 배정받았다. 작은 방과 거실이 있는 맨션이지만 그들에게는 궁전 같았다. 신랑 측은 혼수로 신랑용 양복감과 신부 화장품 세트, 장인 장모님 양복감을 준비했다. 신부 측은 혼수로 정말 구하기 어려운 중국산 재봉틀과 장롱, 이불 세트, 그릇 세트, TV를 준비했다. 드디어 1989년 봄, 수연의 집에서 약혼식이 열렸다. 양가 가족이 모였다. 정혁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올라왔고 수연의 부모님은 초촐한 음식을 준비했다. 우리 딸 부탁하네. 수연의 아버지가 정혁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잘 살겠습니다. 정혁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1989년 5월 1일. 노동절. 그들이 선택한 결혼 날짜였다. 오전 8시에 김일성 동상 참배를 하기 위해 정혁은 정장을 입고 수연은 한복을 입고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 섰다. 꽃다발을 바치고 경례를 했다. 오후 1시 대동강 경은관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평양에서 가장 유명한 결혼식장 중 하나. 수연의 아버지가 예약해줬다. 100명의 하객이 모였다. 친척, 친구, 직장 동료들. 정혁의 공장 당원이 주례를 맡았다. 동무들, 오늘 이 두 청년이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앞으로 사회주의 조국 건설에 함께 헌신할 것이며 형식적인 말들이었지만 정혁과 수연은 서로만 바라보았다. 신랑, 신부와 함께 평생을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 신부, 신랑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예.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고맙습니다. 정혁과 수연은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했다. 북한에는 신혼여행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다. 대신 신행이라 하여 신랑 집으로 가는 것이 신혼여행을 대신했다. 하지만 정혁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수연아, 우리 묘양산 가자. 정말요? 응, 내가 1년 동안 돈 모았어. 그들은 버스를 타고 묘양산으로 갔다. 산을 오르고 폭포를 보고 작은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행복해? 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작은 2칸짜리 아파트는 부엌 겸 거실 그리고 작은 침실이다. 수연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했다. 강냉이밥에 김치 그리고 가끔 두부, 계란부침. 맛있어. 정혁이 밥을 먹으며 미소 지었다. 진짜요? 이게 맛있어요? 응, 내가 해준 거니까. 북한에서 식량을 구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시기였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다. 1년 후. 정혁 동무. 수연이 수줍게 말했다. 응? 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정혁의 눈이 커졌다. 그는 수연을 꼭 껴안았다. 정말? 정말이야? 네.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 1990년 겨울. 딸이 태어났다. 이름은 은별. 우리 은별이 별처럼 빛나게 살아라. 정혁이 딸을 안으며 속삭였다. 수연의 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도와줬다. 정혁의 어머니는 시골에서 쌀을 가져왔다. 힘들겠지만 행복하게 살아라. 두 집안의 부모님들은 이제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했다. 1992년 경제위기가 오면서 식량 배급이 끊겼다. 정혁은 공장에 나가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수연은 장마당에 나가 작은 장사를 시작했다. 중국에서 들여온 옷을 팔았다. 불법이었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조심해, 단속 나온대. 다른 장사꾼이 귓속말로 알려줬다. 수연은 재빨리 물건을 숨겼다. 수연보다 정혁이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은별이를 돌보고 있었다. 아빠 배고파. 3살배기 은별이가 울었다. 조금만 참자, 엄마가 곧 밥 해주실 거야. 정혁의 마음이 찢어졌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딸을 달랬다.
정혁은 부업으로 자전거 수리를 시작했다. 공장이 끝나고도 수리를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늦은 밤까지 수리를 해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느덧 수연의 장마당 장사도 손님들이 늘어나며 안정을 찾아갔다. 은별아, 이것 봐. 아빠가 사탕 사왔어. 와, 맛있겠다, 아빠. 작은 것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큰 행복이었다. 은별이가 잠든 후 정혁과 수연은 이부자리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다. 힘들지? 정혁이 물었다. 힘들죠. 하지만 당신이 있잖아요. 수연이 정혁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더 잘 벌지 못해서. 아니에요. 그들은 포옹했다. 추운 밤이었지만 서로의 온기로 따뜻했다. 어느덧 은별이가 인민학교에 입학했다. 정혁과 수연은 이제 30대 중반이 됐다. 은별아, 학교 잘 다녀와. 네, 엄마. 은별이는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학교로 갔다. 우리 딸 다 컸네.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죠? 그들은 손을 잡고 은별이를 바라봤다. 정혁은 이제 공장의 작업반장이 됐다. 수연은 여전히 장마당에서 장사를 했지만 이제는 작은 가게를 가지게 되었다. 은별이는 엄마 수연을 닮아 예쁘게 자랐고 아버지를 닮아 성실했다. 수연이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어느 날 저녁 밥상에서 은별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댄스 파티에서 만났지. 수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와, 로맨틱하네요. 그때 너희 아빠가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 춤 신청할 때. 정말요? 온 가족이 함께 웃었다.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올라가는 그 저녁엔 별들이 가득 밤하늘을 수놓았다. 어느 주말 오후 그들은 처음 만났던 대동강변을 다시 찾았다. 여기 기억나? 정혁이 물었다. 당연하죠. 그들은 벤치에 앉았다. 강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었다. 23년이 지났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 그러게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저는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정혁이 수연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수연도 정혁의 어깨에 기대며 대동강변을 바라보았다. 대동강물이 석양에 물든 붉은 빛으로 반짝였다. 수연아. 네? 고마워. 나를 선택해줘서. 저도 고마워요. 당신이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앞으로도 평생 함께하자. 당연하죠. 우리 약속했잖아요. 대동강변에서. 그들은 눈물방울이 맺힌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키스했다. 20대의 설렘은 아니었지만 대신 깊은 신뢰와 사랑의 키스였다.